예, 반갑습니다. 사업계획서 저희가 9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두세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 강의가 이제 아마 19일 날 나갈 건데요. 저희가 그 다음 주 수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다음 주 수업이죠. 10월 26일이죠. 11일이요. 전두환이 쿠데타 한 날이네요. 11일부터는 벤처 사업계획서 오후 3시 반부터 현장에서 벤처대학원 401호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호에는 401호에서 강의를 한다. 그래서 참석하시고 싶은 분은 참석하시고요. 난 참석하기 싫다 하시는 분은 참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수업 강의한 거는 녹화해가지고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강의부터는 여러분들이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10월 26일 강의는 근데 10월 26일 날 하는 거 맞죠? 11일 강의가 19일 날 녹음하나? 그렇죠. 그러면 녹음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녹음하는 날에 오게 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월 26일 강의부터는 참석을 하셔도 되고요. 그 전주라도 이 강의가 아마 이 강의 안이 나가는 주간 그때까지는 그렇네요. 그 다음 주부터는 강의를 들으시는 이건 조금 더 일찍 올려야 되겠다, 그죠? 수업 좀 올려가지고 19일 날이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가 나가는 9주차에 해당되는 진짜 주간에는 참석을 하셔도 되고 영상으로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똑같이 녹화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녹화를 들으시고 참석 가능하신 분은 학교로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약 한 6, 7주 정도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중간고사가 나갔는데요. 사업계획서를 나갔는데요. 성공할 만한 사업이 뭐가 있느냐? 사업이나 장사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그 사업이 성공하는 요인이 뭔지에 관해서 분석을 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고 기말고사는 여러분이 나는 무슨 사업을 하고 싶다. 본인의 사업. 이거는 그냥 사업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되게 장사가 잘 되는 그 뭐 식당이 있어. 또는 가게가 있어. 어떤 무슨 편의점이 있어. 유통회사가 있어. 뭐 호텔이 있어. 아니면 무슨 무슨 산업이든 괜찮으니까 뭐 미용실이 있어. 아니면 뭐 뭐든지 간에. 아니면 뭐 큰 IT 기업이나 뭐 벤처 기업이나 바이오 기업이든 무슨 기업이든 관계없는데요. 그 회사에 성공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중간고사고요. 기말고사는 나는 뭘로 본인의 사업 계획서를 써보세요. 본인 사업 계획서는 본인이 다니는 회사여도 되고요. 회사에 대해서 본인이 분석해서 뭐 하셔도 되긴 이건 이쪽이고 중간고사는 기말고사는 나는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 내가 본인의 사업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남은 인생은 이걸 하면서 살겠다. 나는 계속 직원으로만 다니겠다. 뭐 이런 거는 좀 그렇더라도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면은 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을 사업계획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제가 미리 드렸으니까요.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5페이지 내외로 쓰시면 됩니다. 5페이지 내외니까 5페이지 기준으로 해서 뭐 4페이지를 쓰든지 6페이지를 쓰든지 한두 페이지 2페이지 더 써도 되고요. 2페이지 더 써도 되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요즘에 논문을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학생들하고도 고민을 하고 또 주제를 잡기도 하고 하는데 조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원래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교수님들하고 상의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강의만 듣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2학기 다니는 학생이든 4학기든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이라도 좀 혼란스러운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좀 이제 얘기를 할게요. 논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1, 2학기까지는 이제 공부만 하시면 되고요. 3학기 때부터는 이제 조금 토픽을 생각하고 4학기 때 지금 이제 4학기이신 분들은 지금쯤에 이제 여러분의 연구 토픽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에 대해서 쓰겠다.
해서 나와요. 뭐에 대해서 쓰겠다 그러면은 지도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알겠지만 무슨 토픽을 쓰겠다 그랬을 때는 그 토픽을 왜 쓰는지에 관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하필 그거를 썼느냐.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계속 했던 게 어떤 이솝우화든 아니면 무슨 서양 무슨 소설이든 아니면 우리나라 관련된 전통적인 해방 전후의 소설이든 그 등등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 무정이다 아니면 동동이다 분분이든 이게 뭐가 국내 논문이든 국내 무슨 이렇게 소설이든 아니면 흥부전이든 간에 흥부전이 되게 심청전이든 흥부전이든 그거에 그 주제가 있고 요거는 권선징악이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결국에는 제비를 이렇게 착하게 계속해서 이제 부상당한 제비를 살려줬더니 나중에 걔가 나서 은혜를 갚더라 이런 거죠. 어쨌든 그 주제가 있는 반면에 그 소재는 뭐예요? 소재는 박도 나오고 흥부도 나오고 놀부도 나오고 놀부 마누라도 나오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소재가 되는 거잖아요. 논문도 사실 같아요. 결국에는 이 논문을 통해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지 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의 무슨 고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고민들 중에서 특히 나는 회사를 좀 옮겨볼까? 이직을 하고 싶어요. 얘는 왜 이직을 하려고 할까? 그러면 이직이라는 거는 하나의 조직에서 또 다른 조직으로 옮기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냥 난 퇴사를 하겠대. 이직 의도는 없는데 그냥 이 회사는 못 다니겠어. 퇴사를 하려고 그래. 등등의 것도 많잖아. 그러면 퇴사하는 직원들 여러 가지야. 콜센터 직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웹하는 직원일 수도 있고, 연구직일 수도 있고, 직종 자체는 여러 가지예요. 근데 나는 이 회사는 도저히 못 다니겠어. 못 다니겠는데 보면은 그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왜 안 다니려고 그러는데 했을 때는 월급을 되게 많이 주는 사실은 공기업이라든지 은행 같은 데 되게 많이 주는 편이잖아요. 그 경쟁률이 보통 요즘 은행 같은 경우는 한 100대 1이래요. 삼성전자 같은 데는 좋은 회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회사고. 삼성전자에 다니는 직원들 같은 경우도 입사하고 나서 1년 만에 한 25% 내지 30% 학생들이 30% 직장인들이 그만둬요.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게 삼성이든 은행이든 들어가서 그만뒀을 때는 좀 왜 그만뒀을까? 그런 것도 이직이나 퇴직만 하더라도 난 퇴직의 원인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알아보고 싶어 이런 경우도 있고 특별히 신입 직원이 왜 그만둔지를 알아보고 싶어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뭐예요? 굉장히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그만두는데 왜 그만두는지 알아보고 싶고 어떤 경우는 연구 개발하는 애들이 왜 그만두고 싶어 알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직이나 퇴직만 하더라도 쓰는 거는 이직이에요. 회사를 옮기는 거예요. 또는 회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에 관해서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이제 그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특히 이제 바이오 회사들에 대해 직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또는 금융기관 종사들에 알아보고 싶어. 공무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그래서 연구 대상이 되는 것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토픽만 하더라도 나는 그래서 조직의 주로 만족에 관한 거다. 이런 거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제품에 관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해서 지금 조직에 관한 그 회사 다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거는 그 직원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나는 그냥 단지 그 제품만 이용했을 뿐이야. 그 제품을 이용하는데 나는 다 계속 죽을 때까지 이것만 쓸 거야. 엄청나게 충성도가 높은 반면에 나는 다시는 안 쓸 거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계속 욕을 해요. 야, 그 제품 쓰지 마. 엉망진창이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백화점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신경 쓰는 두 부류가 있어요. 가장 신경 쓰는 부류가 누구냐면요. VVIP 고객들. 이거는 뭐예요?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 쓴다든지 연간 엄청나게 쓰는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해요. 왔을 경우에는 어디도 이용하고 거의 회원 특별 회원으로 대접을 하기도 하고 주차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회사 내에서 특별한 또 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 멤버십만 블랙 무슨 멤버십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특별하게 선물도 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상위 한 5%, 상위 5%를 엄청 특별 대우하는 게 보통 5%나 10% 특별 대우하는 게
대부분의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하는 그 업체들이 대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청나게 또 대우를 하는 데가 있어요. 신경을 쓰는 데가. 빅 마우스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인플루언서는 거는 뭐냐면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쓰고 나서 그것에 관해서 파워 블로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에 관해서 가끔씩 간접적인 언론에 해당되는 것을 날리는 사람들이에요. 블로그가 만약에 팔로워가 한 20만 명 되는데 그게 올려요. 야, 그 제품 괜찮더라. 요즘에 그런 것도 규제도 약간 따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겠어요. 아, 썼더니 우리 집안이 달라졌어요. 하나 라이트 하나 바꿨더니 아니 LED 하나 바꿨더니 애완용 예를 들어서 먹이에 특별히 무슨 이게 고양이에 무슨 이게 베란다 할까요? 고양이가 뛰어놀 수 있는 뭘 만들었더니 우리 고양이가 너무 좋아해요. 이런 거 뭐예요? 그런 거 하나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파워 인플루언서라든지 파워 블로거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실제로 파워 블로그 못지않게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또 다른 숨은 부류가 뭐냐면 컴플레인트, 불평자들. 불평자들은 뭐냐면은 실제로 내가 제품이나 서비스 써봤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이나 제품이나 이런 데 마찬가지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별히 제품을 써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거야. 했을 경우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조직의 만족도가 아니라 그 제품의 만족도, 그 서비스의 만족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괜찮은 스포츠 센터라든지 아니 무슨 회원권이라든지 예를 들어 골프장 회원권 아니면 일반적인 퍼블릭 회원권 아니면 수영장 아니면 요가 센터 등등 같은 경우도 이런 거에 따라서 카페도 마찬가지. 어느 카페 이용했는데 뷰가 너무 좋아요. 카페 이용했는데 커피 맛이 완전히 색달라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객들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직원 입장에서 썼을 경우는 너 회사가 그 회사의 직원에 만족하는지 또는 니네 회사에 다니기 싫어가지고 그만뒀는지. 그만두는 이유도 여러 가지예요. 월급을 너무 적게 줘서 월급 때문에 그만두기도 하고 복지가 안 돼 있어. 또는 근무 여건이 너무 안 좋아. 저 지방까지 내려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뭐예요? 다 좋은데 우리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게서 또 어떤 경우는 사장님은 마음에 드는데 내 바로 위에 직속 상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 내에서는 또 어떤 걸 두는 거예요? 단면 평가예요.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과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평가하게 돼요. 이런 항목을 집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밑에 사람도 위에 사람도 밑에 사람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은 고가가 깎여가지고 월급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제도를 두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내에 직원들이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논문이나 이런 거 쓸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이게 조금 전에 조직과 관련돼서 만족도만 하더라도 직원의 만족도가 있는 반면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족도에 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질문들. 이거는 똑같은 만약에 자동차에서 하는데 자동차 다니는 회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니네 회사가 마음에 드니라고 묻는 경우가 있지만 그 제품을 써보는 현대자동차가 어떠니라고 물어보는 고객들. 야, 현대자동차가 좋으니 아니면 BMW나 벤츠가 좋으니 했을 때는 회사 뭐가 좋으니 했을 때 그것도 물어봐야죠. 그 좋다는 거는 뭘 좋은지. 소프트웨어가 좋은지, 뷰가 좋은지, 아니면 퀄리티가 좋은지,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타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대우하는 대우가 달라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죠. 고객의 만족도는 어느 부분에서 만족도인지.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하나만 하더라도, 만족도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종류가 수백 가지예요. 왜 수백 가지 있느냐? 아까 얘기했죠. 직원 입장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신입 직원을 할 수도 있고, 제품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가 SK텔레콤에서 나왔던 어떤 제품 같은 거, TTL 이런 제품이 있어요. 이건 누구를 대상하냐면은 SK텔레콤에서 001이죠. 001, 그러니까 010이죠. 010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TTL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면 10대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10대와 20대 초반을 대상으로. 이 친구들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서비스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TTL 무슨 센터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무슨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하고, 공간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가격도 할인하고.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10대나 20대 초반의 사람들을 고객으로 일찍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은행 같은 경우는 비슷한 마케팅을 해요. 통장을
뭐 몇 살 이상 이하 때 개설하면은 이자를 더 준다든지. 또 어떤 경우는 군인들이 되게 뭐 월급을 많이 받지는 않지만 지금 군인들이 받는 월급을 적금을 하게 하면 이자를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유는 뭐예요? 일찌감치 고객을 잡으려고 하는 거겠죠. 어떤 경우는 얼마 전에 하나은행 어떤 은행 같은 경우는 뭐요? 제일 먼저 적금을 드는 거죠. 적금을 드는 뭐 5천 명에 한해서는 이자를 갖다가 뭐 2%를 준다든지. 요즘에 이자가 뭐 1%도 안 되는데 1년에 이자를 2.5%를 준다든지. 이건 뭐예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뭘 하는 거예요? 고객을 잡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논문을 쓸 때, 뭐 논문을 쓰고 구상할 때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는 결국에는 뭐 사업 계획서를 쓰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논문에 관해서 보는 학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논문을 쓸 때 여러분들 연구 배경이나 뭐 연구 목적 같은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2학기가 됐든 3학기 됐든 4학기 됐든 그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 토픽을 가지고 몇 가지 분야를 가지고 지도 교수님하고 상의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거의 이제 논문을 쓰러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너무 마음의 준비가 안 돼가지고 생뚱맞게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수님들이 되게 당황할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논문을 쓰기 시작하는 4학기 학생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연구를 연구 배경이라고 그래요. 이 논문 연구를 왜 하는지, 너 왜 하필 이 연구를 해? 이 연구라는 거 뭐냐? 이 토픽에다가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왜 연구를 하는지, 연구 배경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왜 배경이 되게 중요해. 이 배경은 논문의 첫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한테 읽으라고 추천해준 책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었는데,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는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성공의 기회를 발견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 원인을 살펴보는 그런 그 책인데, 그 책의 서문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연구 배경이 나와요.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해서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태리에 로제트라는 마을에 로제트 수수께끼가 나와요. 이거는 무슨 마을이냐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되게 오래 살아. 근데 오래 사는데 그 원인이 뭘까? 그래서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원인이 뭐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 라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는 이제 장수지만 왜 장수를 하게 되는지 원인을 찾게 되는 그런 이제 가벼운 얘기를 서문에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환경이 비슷한 환경에 자란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정반대의 삶을 살기도 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게 된 그 원인이 뭘까? 라는 걸 연구할 때 논문의 서문에다가 그걸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로제트 마을의 수수께끼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또 보면은 굉장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는 프레임이라는 책이 프레임.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눈이 있어요. 여러분이 프레임은 창문 틀이에요. 여러분의 집이 창문이 이제 만약에 아파트다 그러면 여러 군데가 있죠. 남쪽을 바라봤을 때는 산이 보이고, 북쪽을 바라봤을 때는 뭐가 보이고, 서쪽을 바라봤을 때는 뭐가 보이고, 동쪽을 바라봤을 때는 뭐가 보이죠. 그래서 집만 하나는 네 방향이 있으면은 네 방향의 창문에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남쪽 문만 계속 보고 자라면 이쪽 창문을 통해서는 세상은 이래라고 계속 그러겠죠. 또 동쪽 창문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은 이래라고 세상을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바라보는 창문의 방향이나 틀에 따라서 본인의 사고방식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프레임이라는 책에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 이래가지고 프레임 이러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얘기는 뭘 다뤘냐면요. 핑크대왕을 핑크대왕 펫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이 눈에다가 안경을 갖다 쓰는데 핑크빛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안경을 색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세상은 핑크빛으로 보여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색에 핑크빛이 아니고 세상을 전부 다 붉은색으로 다 칠하면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전부 다 뭐예요? 세상은 붉은 거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책의 내용들은 좀 차치하고라도 서문에다가 아주 알기 쉽게 이 책은 뭐에 관한 얘기다라는 게 이 프레임이나 아웃라인 책 보면은 굉장히 쉽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죠. 이거는 이거에 관한 내용이구나. 이런 식으로 틀을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논문 쓸 때 연구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은 연구 모형이 뭐냐라고 많이 준비를 하는데 물론 모형도 중요하지만 모형보다는 이 논문의 배경이 뭐다. 난 이런 배경에서 논문을 쓰게 됐어요. 뭐 이렇게 이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쓰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논문에서 리서치 퀘스천이 있어요. 리서치 퀘스천. 연구의 질문이에요. 이 논문에서 궁금한 게 도대체 뭐야? 궁금한 게. 궁금한 게. 내 이 연구에서 알고 싶었던 거는 정말 궁금했어요.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궁금했는데 이 궁금증을 이 논문을 통해서 풀어볼래요. 이 궁금증인데 여러분 논문을 쓰고 연구 배경도 적고 토픽도 잡았는데 거기에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궁금한 게 하나도 없으면은 논문을 쓸 의미가 거의 없어요. 논문이라는 거는 궁금증이 뭐고 그 궁금증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관한 답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이에요. 이게 되게 궁금했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연구 설계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 통해서 통계를 분석해봤어. 물어보고 분석해봤어. 그랬더니 이거는 대부분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래. 이거에 영향을 받는 거래. 그래서 향후에는 이거를 조금 바꾸려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 뭐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코로나가 엄청 유행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 마스크라는 자체가 썼을 때와 안 썼을 때가 차이가 확연해요. 그러니까 마스크의 역할이 되는 거죠. 마스크를 거의 100% 썼을 때 한쪽이 100% 쓰고 또 한쪽은 반 100% 100명은 안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 50명만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 코로나도 마찬가지. 어떤 병균을 이 약을 투여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까? A라는 약을 투여했을 때는 70%가 회복이 되고 B라는 약을 투여했을 때 100% 회복되고 C라는 약을 투여했을 때 10%밖에 회복이 안 됐고 D라는 약이 전혀 효과가 없더라. 약도 마찬가지 실험하는 거거든요. 연구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그 독립변수, 종식변수 얘기들 하는 어떤 그 변수와의 관계를 얘기해요. 이 변수와 관계가 있을까? 아이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고 거짓말을 거의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을 되게 많이 하는 아이는 뭐 때문에 많이 하게 될까 연구를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하면 될까요? 이 아이의 얘가 가정환경, 그다음 이 아이의 뭐 종교, 이 아이의 부모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 아이가 부모님이 대화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 요인들을 조사해가지고 이 아이의 정직성 아니면 부모님이랑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등등 조사해보니까 부모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아이가 거짓말할 확률이 높아지더라. 부모님과의 대화가 길어질수록 대화가 그게 가설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대화가 오히려 정직성에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용돈의 양일 수도 있어요. 용돈을 많이 주니까 용돈을 많이 주면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용돈을 안 주면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한테 용돈을 많이 주면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안 주면 많이 할까요? 전 몰라요. 용돈을 안 주면은 돈을 쓴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거짓말 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용돈을 많이 주면은 원래 얘가 필요한 게 3만 원인데 5만 원, 6만 원 계속 써. 그리고 나서 얘가 3만 원 쓰고 나서 2만 원 딴 데 가서 막 썼어. 그리고 계속해서 돈을 많이 주면은 어떻게 돼요? 어디 썼니 하면은 자꾸 딴 데 쓰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꾸 싼 데 쓰면 거짓말을 많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궁금한 거죠. 그래서 용돈을 많이 주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은 대화를 많이 하면은 거짓말을 안 하는지 이게 나중에는 이제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인들이 이게 그 직장 내에서 뭘까요? 그 투명성이랄까요? 나는 우리 회사 내에서 내가 일한 성과를 그대로 반영한다도 있고 내가 일한 것보다는 항상 더 보태서 보고를 한다도 있고 이건 나중에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에 관한 정직성에 관한 이 연구가 나중에는 어른들이나 직장인의 정직성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응용이 될 수도 있어요.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연구 설계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돈과 관련해서 결혼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자 부부 간에 투명하세요? 안 투명하세요? 자 여러분 여자분들 가시면 남편의 주머니 사정을 속속이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남자분들 부인의 주머니 사정 속속이 아세요? 안 아세요? 네. 그 다 가정마다 달라요. 많이 하는 사람들은 왜 많이 알고 모르는 사람은 왜 모를까?
많이 알면 사람을 많이 해서 많이 할까요? 거꾸로 할까요? 의심을 많이 하니까 알까요? 아니면 경제적 주권을 배우자한테 다 맡겨서 모를까요? 이거 궁금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죠. 그러니까 이성의, 그러니까 그 배우자에 관해서 배우자의 주머니 사정을 많이 알수록 부부 관계가 좋은지, 배우자의 부모님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를수록 부부 관계가 좋은지, 이걸 리서치 퀘스천 한번 던지고 재밌지 않겠어요? 이거 논문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거 알게 되면 아마 그러면 아마 굉장히 여러분 논문 쓰고 나면은 특히 사회복지나 혹시 관련되는 거 가정경제학과 관련된 논문 쓰시는 분들은 이거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부들 간에 요즘에 경제적 독립에 대한 얘기도 많고 서로 뭐 요즘에 이혼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이 뭐예요? 시댁과 친정 때문에 이혼해요. 시댁과 친정은 대부분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돈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돈에 관해서 많이 할수록 좋아요? 모를수록 좋아요? 배우자의 경제적 역량을 엄청나게 무한대로 주는 게 나아요? 통제하는 게 나아요? 몰라요. 한국에는 아직 그 관련된 논문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논문을 쓰면 왜 이걸 쓰냐면은 실제로는 여성의 경제 활동도 높아지고 있고 많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부부간에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노후 준비를 서로가 상의하면서 오랫동안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남편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자기 부인과 아이들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이 남편이 회사에 잘렸어요. 정권회사에. 그런데 본인이 잘린 얘기는 안 하고 아침마다 출근을 해요. 부인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출근해서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퇴근 시간에 돌아오고. 실제로 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모 정권에서 다니는 굉장히 잘 나가는 그 부장이 잘렸어요. 승진 못하고 45세. 그리고 나서 명예퇴직금 받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맨날 출근하면서 주식 투자하고 이랬어요. 근데 실제로는 주식 투자가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명예퇴직금 다 날리고 반포의 아파트를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좋은 아파트인데 그게 그때 한 10억 정도 될 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아파트에 그 융자도 쓰고 실제로 1년 반 만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1년에 한 8천만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강남에 생활하다 보면 중학생 아이가 2명이 있으니까 아이들 생활비에다가 과외비에다가 학원비 그리고 정상적으로 쓰는 것 같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안 잘됐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 다 쓰는 거죠. 그리고 부인도 다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쓰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남편이 주식 투자 실패하고 계속 돈 나가고 결국은 무슨 현상이 발생했냐면요. 이 친구 머리가 좋잖아요. 뭐 굉장히 좋은 대학에 경영학과를 졸업한 친구인데 결국에는 본인이 가만히 보니까 나의 사회적 수준이 점점점 급격하게 떨어져.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집안 전체가 망신당하고 나도 망신당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딸 둘하고 자기 마누라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반포요. 지금 그 반포 아파트를 만약에 안 팔았으면 집이 30억이 됐어요. 그냥 이 남편은 명예퇴직만 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자녀들한테 설득하고 우리가 이 수준은 아니니까 잠깐 밑으로 내려가고 집은 이거 전세 주고 가자 이렇게 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런 문제 자체가 잠깐 제가 부부간의 경제적 그 투명성이라든지 상의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안 돼. 이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거의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부인이 알기로는 우리 남편 멀쩡한 줄 알고 우리 남편의 경제 상황 되게 좋은 줄 알아요. 실제로 엄청나게 악화되어가지고 엄청나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우리 제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노후 만족도라든지 노후 경제활동 의지라든지 여성의 경제활동 의지 관련돼서 논문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 이 쓰게 된 배경 같은 경우도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쓰게 된다는 얘기를 배경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진짜로 궁금한 게 뭐냐면 어떤 팩터들이 결국에 노후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라든지 노후 준비도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돼서 논문을 쓸 수 궁금하다. 그래서 쓰고 싶다 해서 쓰게 되는데 그런 등등 연관돼서 이제 연구를 하시는 여러분 학생 같은 경우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뒤늦게 와서 이거 모형을 잔뜩 들고 와가지고 이거 쓰겠습니다 아니라 쓰게 되는 그 과정이라든지 배경 같은 거를 차분하게 고민도 해보면서 선행 연구도 찾아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10월 26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대면으로 와서 수업 들으시면서 질문도 하시고 하고 사학적 계획서 관련된 논문은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 바로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얘기하기로 했던 주식회사 제도 그다음에 투자 차입 등등에 관해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할게요.